자, 2교시 진행합니다. 지금 한 문제 맞췄어요. 지구단위 계획에서 무조건 한 문제 출제되는데 한 문제 맞췄습니다. 자, 도시공계획 시설 35쪽 갑니다. 도시공계획 시설.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 있죠? 도시군 관리계획에 보면 세 번째 기반시설이 있어요.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뭐 이제 상하수도 뭐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공원을 설치한다 뭐 이런 것들이, 뭐 학교를 설치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 등이 전부 다 어떻게 설치되도록 되어 있냐면 원래 이걸 통과해야 돼요. 이렇게 입안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고시해서 가야 됩니다. 이렇게 결정해서 고시하자 이런 틀로 가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런데 이 기반 시설이 반드시 이걸 통과해서 설치하지는 않겠죠. 뭐 경미하다 자동차 운전하는 것 같은 경우에 뭐 시장, 공공청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회복지시설 뭐 이런 것들 그냥 설치해. 이걸 통과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통과하지 않고 설치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요즘에 와서 한 두어 번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요걸 이제 우리 기반시설 중에서 이렇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어지면 이제는 행정계획상 시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도시군 계획시설이라 하면, 자, 따라서요. 도시군 계획시설이라 하면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도시군 계획시설이라 하면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그러면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되어지면 요걸 통과한 걸 이걸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면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하면 틀렸어. 이게 지금 시험 문제로 남아있다. 자, 따라서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 하면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옳지. 자,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도시군 계획 시설에 의해서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는 네모 딱 엮고 지상이 됐든지 공간, 뭐 지하에 됐든지 수중이 됐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기반시설 중 밑줄거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밑줄거 놓고 별표 쳐야 돼요. 꼭 시험 문제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 도시군 내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면 틀려. 자, 원래 이렇게 이제 이걸 통과해야 되는 건데 예외적으로 통과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2번, 양가로 2번. 좀 이해해 놓고 이걸 통과하지 않고도 설치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고 설치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1, 2, 3 딱 한번 묶어 놓습니다. 도시공원 및 독지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점용 허가 대상이 되는 공원 안의 기반시설, 공원 안의 기반시설, 요건 하나는 꼭 잡고 갑시다. 밑줄 한번 그어놓고. 요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친다. 이런 내용이요. 우리 공원 하나 설치하자 할 때는 이거 거쳐야 되지만 공원 내에도 전기 공급 설비, 수도, 상하수도 막 이런 거 설치해야 된다고. 공중화장실. 뭐 이런 것 등은 그냥 설치하자. 이런 내용.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방송통신시설, 공공청사, 공공공지, 문화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자동차 운전학원, 건설기 운전학원, 장례시장, 종합의료시설, 뭐 폐차장, 시장 등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도서관 같은 경우에 시립도서관이 있죠? 그런 거 이제 문화시설 쪽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번에.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설치하자. 뭐 이렇게 이해를 좀 하고. 자, 동그라미 3번. 조그마하게 별표 치고. 도시군 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설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해서 기준에 동그라미 한번 딱 쳐요. 국토교통부령 네모 한번 딱 엮고 이걸로 정한다. 자, 이게 이제 원래 제가 기준 하면은, 자, 정리 한번 해보면 기준 하면은 뭘로 정한다 그랬냐면 원칙 옳지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장관이 정한다. 기준하면 장관이 기준한다고. 자,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가는 게 있는데, 예외적으로 요게 이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은 개발행위에 있어서 허가 기준이 있어요. 허가 기준, 뭐 만주, 상자, 생산 막 이렇게 들은 게 있다고.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해서 이렇게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으로 정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으로 정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자, 그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도시군 계획, 도시군 계획의 시설의 이 설치 기준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시행 규칙으로 정해요. 여기 이제 국토교통부령이다 해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원칙은 뭘로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고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기준 하면은 뭘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군계획 시설의 설치 기준이다 하면 시설이다 이런 말 나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개발 대령 시부령으로 일단 잡아가 봅시다. 시부령 여기까지만. 개발 대령 시부령 한번 잡아가 봐요. 따라서요. 개발 대령 시부령. 개발 대령 시부령. 좀 말이 좀 그러네. 이거 좀 건방져요. 개발 대령 시부령 이거 좀 그렇잖아. 오늘 공법 들었으니까 새벽 2시까지 공부 좀 해야 돼. 족발 좀 시켜봐 하면 개발 대령을 시부령 별로 재미가 없지? 재미없다고 생각이 돼요, 저도. 자, 개발행위 허가 기준은 뭘로 정하고? 대통령령인데 이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면 틀려요?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 시설 설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이다. 이렇게. 개발 대령 시부령 여기 한번 잡아가 봅니다. 자, 양가로 3번을 한번 봅시다. 그만해 이제. 듣기도 어감이 좀 안 좋으니까 좀 전자는 입에서 그냥 그만해야지. 집에 가서 이런 것들 큰 소리를 하면 안 돼. 애들도 있는데. 개발대령 시부령?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점잖으신 분들 입에서 그러면 되나? 도시군계획 시설의 관리라는 표현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이제 설치했으면 이제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관리에 동그라미 한번 딱 쳐보고. 자, 관리에 관해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국가 동그라미 한번 딱 치고 관리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장이 관리한다. 중앙관서의장이 관리하고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우리 하천을 한번 놓고 봐야 돼요.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에서 관리청이 되다 보니까 국토교통부가 관리한다. 이렇게 한번 잡아가 보고. 자, 지방자치단체 네모 한번 엮어놓고 관리하는 경우에는 밑줄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입니다. 조례에 동그라미 쳐요. 지방하청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이해를 좀 한번 해주시면 돼요. 자, 그 기준과 설치로 인하여 토지나 건물의 이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하여는 자,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따로 법률로 정한다에 밑줄고요. 이제 지문이 이대로 떠야 돼요. 보상 등에 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뭐 도시군계획 시설 설치 뭐 등으로 인해서 이 보상 등에 관해서는 국토계획 법률로 정한다 하면 틀리겠죠. 그냥 그대로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공동구의 설치 관리다 이런 표현 나오죠. 자, 공동구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 이 공동구는 시험 문제 출제가 안 되다가 작년에 출제가 26회 한번 됐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됐냐면 우선 뭐가 됐는가 한번 봅시다. 36쪽에 보면 뭐가 됐냐면 거기 박스 있죠. 박스에 별표 보면은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제1호부터 6호까지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해야 되는데요. 제7호 및 8호 시설은 공동구 협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주죠. 그래서 요 내용이었어요. 7호, 8호, 즉 가스관하고 하수도관 있잖아요. 요건 이제 협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뭐냐 해가지고 나왔어. 여기까지 공부하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거. 그래서 이거 이게 예전에는 어떻게 제가 이거 강조를 했었냐면 제가 강조를 한참 할 때는 또 안 나오다가 강조를 작년에 좀 안 했더니 또 출제한 거야 이게.
출제자들도 이 강사들이, 학원 강사들이 출제하기 전에 좀 모니터링을 한다는 말이 빈말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할 때는 중요하지 않는 것만 해야 될 것 같아. 강조를, 예, 이게 지금 어떻게 제가 이 얘기했었냐면, 이 공동구가 있으면 그 설치를 갖다 해놓게 되어지면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하는 시설은 다 원칙적으로 다 수용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제 심의를 거쳐서, 협의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이제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이 가스관하고 하수도관인데 가짜하고 하짜하고 이게 동그라미 쳐가지고 가 그랬어요. 제가 심의 거쳐서 오라고, 가 그냥 오지 말고 심의 거쳐서 와라 해서 가 그랬거든. 근데 이제 이게 강조를 한참 올 때는 안 내더니 이제 내버린 거야. 자, 작년에 취재됐고 가 이렇게 됩니다. 심의 거쳐서 오지 그냥 오지 말라 하는데 가, 이게 가스관하고 하수도관. 자, 다시 원위치 한번 해봐요. 35쪽. 자, 35쪽을 보면 공동구 설치관리라는 표현 나오죠. 예, 의를 보면 공동구라 하면 공동구 네모 한번 엮어놓고 지하매설물이죠. 전기면 전기, 가스면 가스, 수도 이런 것들, 통신, 뭐 하수도 할 것 없이, 뭐 지역 난방 할 것 없이 전부 다 수용해야 돼요. 이걸 공동 수용함으로써 땅속으로 이게 공동 수용해야만 미관이 개선되고 도로 구조가 보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된다는 공동 설치 목적에 해당이 되어지겠죠. 뭐 목적 같은 경우는 좀 이해를 좀 해놓으면 되고 이 세 가지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밑줄을 그어놓습니다. 그러니까 공동구다 하면 땅속의 지하 매설구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돼요. 공동구를 갖다가 간단하게 표현하면 뭐다? 지하 매설구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하 매설구 이렇게 한번 표현하죠. 자, 동그라미 2번에 의무적 설치 나오죠. 이게 이제 예전에는 100만 제곱미터, 이제는 이제 200만 제곱미터 해가지고 너무나 설치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기준을 좀 완화시켰어요. 자, 200만 제곱미터 초과 네모 한번 엮어놓고 요건 하나 잡아주셔야 돼요. 초과하는 다음의 지역 등에서 사업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된다. 사업시행자가 공동구 설치해야 된다는 말에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자, 어떤 지역에 설치하느냐?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공동주택지구라든지 공공주택지구라든지 도청 이전 신도시, 저기 우리 내포 신도시라든지 이런 데는 좀 설치하자. 20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진다면 뭐 이런 내용입니다. 아, 초과한다면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한다면 아무튼 200만 제곱미터 넘어진다는 것만 좀 잡아줄 수 있도록 해요. 자, 그 다음에 그 별표 안에 그 공부할 거 없습니다. 이제 작년에 나왔으니까 안 나와요. 공동구는 이번에 안 나올 겁니다. 이게 뭐 90% 이상 안 나와요. 자, 동그라미 3번 공동구의 설치 개량에 필요한 비용은, 자, 공동구의 설치에 동그라미 쳐요. 설치 비용이죠. 비용에 동그라미 칩니다. 설치 비용 서로 연결합니다. 공동구 조명 예정자, 공동구를 갖다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자들이죠. 공동구 조명 예정자 밑줄 그어놓고 Y에 동그라미 치고 사업시행자 밑줄 같이 공동으로 부담을 해야 되겠어요. 자, 동그라미 4번은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하는 시설의 설치 기준은, 기준하면 무조건 일단은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잡고 시부령해서 도시군계시설 국토교통부령이다. 개발대령 뭐 그 정도만 잡아갑니다. 자, 동그라미 5번을 보면 관리운영이라는 표현 나오죠. 예, 자, 1호에 별표 한번 딱 치고 요건 잡아주셔야 돼요. 몇만 제곱미터 넘었을 때 이거 공동구 설치하죠? 200만 제곱미터에 초과할 때 넘었을 때 그거 하나 하고 1번 요건 잡아주셔야 돼요. 자, 공동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밑줄 두 줄 그어놓습니다. 이렇게 도시군수가 직접 관리 들어가요. 관리한다 밑줄 그어놓고. 왜 이게 중요하냐? 이 공동구도 도시군계시설이거든요. 공동구도 이것도 공동구도 요거 기반시설이죠? 예, 공동구도 이게 기반시설인데 기반시설이 이걸로 이렇게 통과해서 설치되면 도시군계시설이라고 그러죠. 이게 설치됐을 때 이제 관리가 문제인데 국가가 관리한다 하면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가 들어가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겠다 하면 이제 조례로 이제 관리해가는 사항을 정한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공동구를 보면 공동구도 이게 도시군계시설이거든요. 그러면 공동구도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는 조례로 정하는 거냐? 이게 아니라는 거야. 왜 중요한지 알겠어요? 직접 도시군수가 직접 관리 들어갑니다. 공동구. 여기 해당이 안 돼. 둘은 척도 안 하고 있네. 이게 예의로 가니까 중요하다고. 공동구 관리는 조례로 관리해가는 사항을 정한다 하면 안 돼. 내용 아시겠어요?
누가 직접 관리해야 돼? 천안시장이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자, 거기에 도시군수가 직접 관리해요. 다만 동그라미 치고 위탁관리가 가능합니다.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사, 지방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거의 위탁관리에 들어가죠. 그래서 일산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관리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가 가능하다는 거. 위탁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고. 자, 2번 갑니다. 2번도 별표 하나 치고 공동구 관리자는 누구예요? 공동구 관리자가 누구다? 도시군수죠. 특별시장부터 시장군수죠. 5년마다의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5년마다 동그라미 치고 해당 공동구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이 있죠. 자, 밑줄 그어요. 공동구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밑줄 그어놓고 관리 계획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이 관리 계획을 공동구 협의 심의를 거쳐 수립 시행해야 한다. 수립 시행하자. 밑줄 그어놓습니다. 몇 년마다 관리 계획 수립하자? 5년마다 하자. 공동구 관리자가 하는 거죠? 도시군수가 하는 겁니다. 5년마다. 자, 3호를 보면 공동구 관리자는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자, 밑줄 그어요.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 안전점검 실시 밑줄 그어놓고 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정밀안전진단, 보수, 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정되는 때에는 밑줄 그어놓고 필요 조치를 하자.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자, 4번을 보겠습니다. 4호를 보면은 공동구 관리자는 공동구의 설치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공동구의 협의를 들 수 있다. 자, 공동구의 협의를 들 수 있다는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자, 관리 비용 등 나오죠? 아까는 설치 비용이네. 아까 설치 비용 나왔어요? 저기 동그라미 3번에 설치 비용이. 지금은 이제 관리 비용이지. 6번을 보니까. 자, 1번을 보면 공동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자, 관리 동그라미, 비용 동그라미요. 관리 비용이죠. 아까는 설치 비용이 있는데. 자,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합니다. 여기는 시행자가 부담한다 해버리면 틀려요. 시행자가 설치해 놓으면 이제 거기를 이용하는 자가 바로 거기 점용하는 자가 이용하니까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밑줄 그어놓고 사업 시행자는 여기에 빠집니다. 자, 부담 비율은 점용 면적을 고려하여 밑줄 그어요. 점용 면적 고려해서 공동구 관리자가 정한다. 공동구 관리자가 정한다. 뭐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공동구 관리자가 바로 도시군수였죠. 특별시장부터 시장군수까지 여자가 정한다. 자, 이 경우 동그라미 한번 치고 공동구 관리에 드는 비용이죠. 관리 비용입니다. 관리 비용이야, 설치 비용이야. 관리 비용을 연이후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예,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관리 비용이 연이후에 분할 납부지 설치 비용을 연이후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하면 틀립니다. 자, 2번. 자, 2번은 조그마하게 별표 치고 공동구 설치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죠. 밑줄 그어놓습니다. 또는 완납하지 아니한 자가 이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공동구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 공동구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말 나오죠. 밑줄 그어놓고. 자, 그러면 시험 문제가 예전에 이런 문제도 한번 떴어요. 공동구 설치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는 공동구를 사용할 수 없다. 점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그랬어요. O의 X야. X지 허가받으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이 허가를 신고로 바꾸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신고 써놓고 X. 아무튼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가 공동구를 좀 사용해야 되겠다. 점용 사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때는 이제 도시군수에 있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는 내용이죠. 그 정도가 이제 별표 친 부분들은 한 번 정도 더 있고 시험장을 갈 수 있도록 하고. 자, 37쪽 갑니다. 자,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 나오죠? 광역시설. 광역시설도 도시공개시설의 일종, 기반시설의 일종이죠.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기에서 우리 학원 앞에 도로가 나 있다. 이런 거 이제 천안시에서 기반시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남북도로를 좀 한번 내보자 해가지고 도시공관리계획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지면 도시공개시설이에요. 아직 지금 나 있지는 않죠? 이렇게 되어지면 지금 도시공개시설이 된다. 이렇게 되어지고 도시공개시설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설치하게 되어지면 행정계획상 시설인데 이걸 설치해서 가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다시 기반시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기반시설이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제 이런 기반시설 중에서도 이렇게 평택까지 이렇게 뻗어 있다. 저쪽 어디 공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광역시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광역시설도 어디까지나 기반시설에 해당이 된다. 기반시설 중 이렇게 표현하니까.
자, 그러면 광역시설 한번 봐요. 이것도 이제 기본시설에 해당이 된다. 자, 설치관리. 원칙은 이 광역시설도 마찬가지로 도시군계획시설 설치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밑줄 그어놓고 거기다가 써놓으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좀 쉽겠네요. 그렇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까 국가가 관리할 때는 이렇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때는 조례로 가겠다. 광역시설도 마찬가지로 이대로 이제 준용한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예유가 나오죠. 예유에 동그라미 치고 꼭 시험 문제 나오는 걸 보면 꼭 예유가 나와요. 그죠? 네, 원칙도 몰랐는데 예, 한번 웃어서 또 해봤더니 이제 안 웃네. 이제 개그에 이제 한계성이 도달했어요. 한계. 자, 동그라미 기억번.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 도시군수죠. 요자가 이제 협약에 동그라미 치고 협의의 구성 동그라미 한번 딱 쳐요. 아무래도 이제 공동구 관리하는 데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국가가 할 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하지만 이런 경우는 이렇게 이제 공주 그리고 이제 천안 이렇게 평택 이렇게 걸치게 되어지면 이자들이 이제 협의를 구성해서 관리하는 편이 나올 것도 같죠. 그래서 걸쳐 있거나 이용하니까. 자, 협약 또는 협의 구성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광역시설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광역시설에서 나오는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돼요. 자, 니은번은 도 내에 있어서 시군에서 협약 체결이나 협의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도지사가 직접 설치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 도지사가 설치 관리 밑줄 그어놓고 원래 이제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광역시설이라는 것 자체가 이 도시군에 걸쳐 있잖아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 도시군에 걸쳐 있는 건데, 예, 그런데 이제 도내에서 시장 군수가 서로 협의, 예, 이런 것이 구성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지면 도지사가 직접 설치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이거 왜 그런 거나? 깜짝 놀랐네. 배랑 맞는 줄 알았어. 예? 아, 졸다가 잠깼다? 나도 마찬가지요. 자, 이제 디귿번이 이제 중요해. 디귿번에 이제 별표를 딱 치고, 디귿번에 별표 치고. 자, 국가계획에 네모 딱 엮어놓고,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행정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국가계획이라는 말이 나온다 하면 무조건 누구라 그랬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지. 그지? 네. 국가계획하면은 관용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이걸 떠올려야 돼. 근데 여기에서 특이하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 나와.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이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바꾸면 틀리는 거야, 이제. 그래서 중요한 거야, 이게. 자, 한번 읽어보면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를 사업 목적 또는 사업 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자, 밑줄 그어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밑줄 그어놓고 법인의 동그라미 딱 치고 별표 칩니다. 이걸 갖다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해버리면 틀려요? 예. 그러니까 법인 자리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면 틀립니다. 국가계획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해버리면 맞을 것 같은데 이게 틀려요. 법인으로 합니다. 법인. 자,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 광역시설에 대해서. 국가계획이다 하면은 광역시설, 국가계획이다 하면 누가 나온다? 설치 관리를? 법인이야, 법인. 국토교통부 장관 하면 틀려요. 네. 자, 우리 가양대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영종도까지 가다 보면 이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톨게이트 하나가 나와요. 톨게이트 하나 나오죠. 영종도, 우리 하늘 신도시 인천국제공항이에요. 인천국제공항에 국제공항을 가다 보면 톨게이트 하나가 나오는데 얼마예요? 통과하는데 1,000원밖에 안 가? 한 8,000원 갈 거야. 7, 8,000원? 예? 빨리 지나가 버리면 돼? 찍혀, 그래도. 뒤에서 잡아요? 어떻게 잡아? 진짜. 자, 이게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가다 보면 인천국제공항 쪽으로 가다 보면 이 건물이 나와. 이 건물. 한 2층 건물 정도 되어 있을 거야. 근데 여기에도 이렇게 쓰여 있어. 여기에도 위에도 쓰여 있고.
뭐라고 써 있냐면 주식회사 신공항 하이웨이라고 써 있어요. 신공항 하이웨이. 이걸 보았을 거야. 신공항 하이웨이 이렇게 돼 있다고. 이게 지금 신공항 하이웨이가 지금 법인인데요. 이와 같이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것들은 광역시설은 이 법인으로 따로 정합니다. 법인 설치 관리할 수 있도록. 이게 어떤 법적 근거를 두고서 나온 이 법인에 해당이 되냐면 인천 신공항 설립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 광역시설을 이걸 설치할 때 요 법인한테 요걸 설립해 가지고 설치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이렇게 국가계획인 광역시설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누가 한다? 법인 이렇게 나와야 돼요. 설치 관리를. 우리 이제 외곽 순환고속도로를 보면 서울의 외곽 순환고속도로를 보면 서울시의 외곽 순환고속도로 자 일산 거치고 양주 거치고 의정부 거치고 구리 거치고 뭐 하남 거치고 이렇게 쭉 갑니다. 이렇게 쭉쭉쭉쭉 안양 평촌 이게 다 통과하죠. 자 이와 같은 광역시설은 이 법인이 누구냐면 이 법인이 처음 들어볼 거예요. 주식회사 서울고속도로예요. 제가 한번 얘기했나요? 네, 서울고속도로 이거야. 서울고속도로. 이게 법인을 설립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설치관리. 자, 광역시설이다 하면 설치관리를 갖다가 누가 한다? 법인. 따로 법인을 설립해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 꼭 시험 문제는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바뀐다고. 이렇게 바뀌면 틀려. 이거 하나 별표 칩니다. 자, 그 다음에 38쪽 갑니다. 자, 38쪽 갔어요? 자, 여기 한번 봐요. 자, 여기 갑니다. 자, 우리 도시군계획 시설이 이렇게 이제 도시군계획 시설이다 하면 제가 뭐를 하나 예를 들었냐면 이걸 예를 하나 들었다고. 이제 인천국제공항 하나 설치하자 이런 내용을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그죠? 여기 좀 스크린하고 책을 체킹하게요. 자, 인천국제공항 하나 설치하자 그랬어요. 이걸 설치하자라고 이제 입안한 자가 누구냐 이렇게 되어지죠. 이걸 개입 잡은 자가 누구냐면 이제 큰 틀로 특공 장도로 간다. 물론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겠지만 이렇게 가요. 원칙적으로는 도시군 내에서는 도시군수가 하는 거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다 해서 원칙적으로 예를 들어 천안시 내에서 도로 깔겠다 이렇게 되지만 이제 천안시장이 이제 입안을 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아산까지 이렇게 뻗어 있다 이렇게 되어지면 같이 협의해서 같이 하자 하는 공동 입안이라는 것도 있었고, 자 이제 공동 입안도 이자들이 같이 하는 거니까 이자들을 한 번 더 쓰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고, 자 이게 국토교통부 장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입안을 이자가 하겠죠. 알펜시아 사업처럼 이제 강원도에서는 도지사가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틀로 특공장도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자 이게 이제 결정이 되어지면 결정 고시되고 나서 이게 2년 내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단계별 집행계획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가양대교 남단부터 시작해서 검단을 거쳐서 영종도까지 가자 이런 내용. 자 이걸 1단계로 집행을 하고 이걸 이제 2단계로 집행하자 하는 내용이 나오겠죠. 3년 내 집행하는 것은 1단계로 잡고 3년 후에 집행하는 것은 2단계로 잡자 뭐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우리 이제 부동산 공부하다가 단계별 집행이 나오고 단계별 추진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렇게 집행이다 하면은 돈 집행하는 거다, 예산 집행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이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거냐. 채권 발행해야지. 없으면, 돈 없으면. 재원 조달 계획이, 조달 계획. 그 다음에 이게 돈 문제니까 이 보상 계획이 여기에도 이제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계획을 갖다가 수립합니다. 자,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갖다가 1단계 집행계획, 2단계 집행계획 나누는 건 지금 현재 지금 재원이 확보되어 있는 재원이 여기서 여기까지 갈 것밖에는 없어요. 그랬을 때 이제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을 시키고, 그 다음에 3년이 지나봐야 돼. 3년이 지났다 그래서 반드시 재원이 확보되는 건 또 아니겠죠. 못할 수도 있다고, 2단계는. 그죠? 자, 그래서 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 거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여기로부터 1단계로 집행하자, 이걸 1단계로 집행하자 해서
단기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하고자 한 자가 집행계획을 수립해요. 하고자 한 자가 누구냐? 요자가 하는 거예요. 요자. 그래서 요자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단기별 집행계획의 수립권자는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와도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군수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공동위반은 행정처 빼버리고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정부에서 한 건 정부에서 했겠죠. 단기별 집행계획을. 요건 이제 정부에서 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도지사다. 이렇게 돼요. 요자가 하는 거예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죠. 하자고 한 자가 수립한다. 근데 이게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에서 이 단기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수립하기에 앞서 주민에게, 일반에게 14일 이상, 20일 이상 열람하자, 의견 듣자 이런 말 나오면 나요. 돈 집행하는 게 여기부터 집행하든지 이것부터 집행하든지 간에 주민이 타취할 사항이 아니라는 걸 꼭 잡아야 됩니다. 이게 주민에 있어서 열람 절차가 없다는 걸 꼭 잡아야 돼. 돈 집행하는 거니까. 우리가 돈 집행할 때 이래라 저래라는 못해. 자, 그게 이제 중요한 거고, 수립해서 이제 오픈을 시켜야 되는데, 이 오픈은 누구만 시키냐면, 이렇게 도시군수만 시키도록 되어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게 도시군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특별시 경기도, 그 다음에 이렇게, 쭉 해서 이제 인천에 걸쳐 있기 때문에 도시군수만 이걸 갖다가 오픈을 시키도록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요자만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자가 수립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자가 수립했을 때는 송부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자가 이제 송부를 받아서, 이를 받아서 오픈을 시키도록 되어 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또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에서 잘 봐봐.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기별 집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보에 공고하고, 자, 도지사가 수립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공고를 해야 한다 하면 틀리는 말이에요, 이게. 이게 아주 중요하다. 이 내용 자체가. 주어버리면 이자가 이제 오픈을 시킨다 하는 거예요. 여기부터 집행하겠다 하는 걸. 자, 그러면 단계별 집행계획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게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나눠놓고 볼 수 있다고. 자, 그러면 단계별 집행계획이 나오면 어떡할 거냐 하는 내용이죠. 나오면 이제 사업 시행자가 나와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끼리 약속하는 거예요. 포크레인 형태를 이렇게 그리면 여기 바로 이제 시행자를 표현하고 있다. 에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 시행자가 나와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이 시행자가 누구냐 하는 거죠. 시행자가 누구냐 하면 원칙적으로 행정청이에요. 보니까 하자고 한 자가 해야 되니까 행정청이지. 하자고 한 자가 누구냐? 이자 아니야? 이자가 하자고 한 자가 지가 해야지. 그치? 하자고 한 자가. 고스톱도 치자고 한 자가 쳐야지. 빠져버리면 야 일로 와 돈이라도 내놓고 와라 그러지. 다른 데서 웃어서 한번 해봤는데 재미가 없나 봐. 주무시는 건 아니지? 하자고 한 자가 이자요. 이자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자가 이자가 되는 거. 이자가 되는 거. 이거 외울 수가 없어요. 이 내용을 다 어떻게 외우냐고. 좀 이해를 좀 하고. 자, 그래서 하자고 한 자가 원칙적인 입안권자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이렇게 되어지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정부에서 할 때 이렇게 되고 도지사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원칙적으로는 요자 행정청이 계획을 수립했으니까 행정청이 하는 게 원칙인데 이자들이 하는 경우들 별로 없죠 또. 그래서 비행정청이 또 할 수가 있어요. 비행정청은 이자들한테입니다. 원칙적인 이렇게 행정청이 시행자들한테 내가 하겠습니다 해서 지정 신청서라는 게 있어요. 이걸 갖다가 작성해서 제출해주면 그래 네가 해라 해서 지정을 한다고. 그래서 이제 지정받은 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지정받은 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자, 이 지정받은 자는 비행정청인 경우를 보면 또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눠놓고 볼 수 있어요. 이 비행정청도 행정청은 아니지만 공적 냄새가 나는 자들이 있고 순수한 사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공공 냄새가 나는 것들이 좀 있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한국도시주택공사, 우리 충남개발공사, 서울은 주택도시공사, SH공사가 이제 주택도시공사로 바뀌어졌죠. 이렇게 해서 그런 자들이 있어요. 인천 도시공사, 경기 도시공사죠. 그 공적 냄새가 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라든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공사 대표적인 여기 공공기관이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공공기관이라든지 각종 이제 무슨 공단이라든지 지방공단, 공단이라든지 무슨 안전시설공단이라든지 또는 공사, 지방공사들 무슨 공사 뭐 이렇게 끝나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자들이 이제 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여 이자들로부터 원칙적인 시행자들로부터 지정을 받게 되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순수한 사인인 현대건설 한번 써볼게요. H건설회사가 하는 경우들도 있겠죠. 자, 이 H건설회사가 할 때 예를 들어서 도시공개시설 중에 학교를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보죠. 학교 설치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현대초중고등학교로 예를 들어 설치하겠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때는 순수한 민간이 이렇게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일정한 동의요건이 필요하다는 걸 꼭 잡아야 돼요. 동의요건 등이 필요하다라는 걸 꼭 잡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시험 문제로 근래에 한번 나왔죠. 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땅 한 평도 없는데 자기가 이게 자기 학교 설치하겠다, 초등학교 설치하겠다 하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순수한 이 사인에 해당이 되는 자들은 이 도시공개 시설 대상 면적에 있어서 이 토지의 적어도 3분의 2 이상은 자기 땅이어야 돼요. 자기 땅이어야 한다. 왜 그러냐면 조금 있으면 이제 실시계획이 고시되어지면 수용권이 발생하거든. 그래서 타인의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라고. 자, 그래서 이 동의요건이 뭐냐면 이 전체 이 토지 면적에 있어서 이 유면적이겠죠. 도시공개 시설 대상 토지 면적 전부 이 면적에 있어서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소유하고 나머지 토지 소유자 총수입니다. 토지 소유자 이 나머지 토지 소유자 요자들에 있어서 총수의 2분의 1 이상 2분의 1 이상의 동의요건이 필요하다고. 이 동의요건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동의요건이 별표라고 이따가 이제 칠 거예요. 이 동의요건을 가지고서 이제 시행자 지정 신청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시행자로 지정을 받는다. 이 동의요건이 어떤 동의요건과 똑같냐면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 제한 3분의 2 환조 용용, 환지 방식이다,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조합 설립 동의요건이다, 수용 사용이다 할 때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 총수의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였자 하는 내용이 있어요.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할 때, 민간이 할 때 그 내용하고 똑같다고 이 동의요건이. 그래서 이 동의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수용권을 갖다가 그래야 이 동의요건을 충족해서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됐을 때 수용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돼.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행자가 나와서 쭉 이제 사업 시행해서 끝마치면 이제 준공검사를 받는다 이렇게 이제 되어집니다. 준공검사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시행자가 나와가지고 이게 언제 여기서 착공해서 언제까지 준공하겠다. 이 중간중간 토급을 누구누구한테 주고 해서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해야 돼요. 자, 시행자가 나와서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을 몇 월 며칠 날 착공해서 언제까지 준공하겠다. 이 누구 땅 위로 깔고 하는 도면과 함께 이런 것 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면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옳지, 실시계획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말 그대로 사업 시행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시계획이라 하면 따라서요. 실시계획이라 하면 사업 시행자가 작성하는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을 말한다. 실시계획이라 하면 시행자가 작성하는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을 말한다. 봐요. 도시공개 시설 사업에 있어서 실시계획 누가 작성? 시행자가 작성. 우리 도시개발 사업 하자 그랬어요. 누가 작성하는 거야? 실시계획? 시행자가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정비 사업하자. 사업 시행계획 누가 작성해요? 시행자가 하는 거야. 시행자가. 이렇게 되는 거야. 실시계획은 무조건 시행자 작성입니다. 자, 모든 행정계획은 이렇게 들어주고 결정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오픈시키는 단계, 효율성의 원칙에 의해서 이런 단계로 가요. 자, 이게 이제 여기에서 14일입니다. 14일 이상 일반에게 연락하자 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요. 20일이 14일로 이렇게 개정이 됐죠. 바뀌어졌다. 자, 여기에서 인가 떨어지겠죠. 실시계획 인가. 오픈되는 걸 고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 착공해서 언제까지 준공하겠다 하는 내용이 오픈이 딱 돼버리면 바로 이 순간부터 실시계획 고시한 순간부터 이 갑옷 땅, 그 다음에 으르 땅, 병어 땅을 뭐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냐면 수용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업인정 고시로 본다. 이렇게 딱 걸리는 거죠.
자, 그래서 실시계획 고시는 사업인정 고시로 본다에 딱 걸려요. 이렇게. 사업인정 고시로 본다에 딱 걸립니다. 사업인정 고시는 따르세요. 사업인정 고시. 공익사업 인정 고시의 준말. 사업인정. 공익사업 인정의 줄임말. 사업인정. 공익사업 인정의 줄임말. 수용사용권 발생. 수용사용권 발생. 자, 이때부터 이제 수용권 발생합니다. 수용권이 발생해요. 땅 내놔라 그랬어. 땅 내놔라 그랬더니 땅 못 내놓겠다. 배째라 이런 사람 나올 수 있죠? 배째라 이렇게 나오면 배를 째버리고 그걸 뭐라 그러냐? 재결 신청한다 이렇게 됩니다. 재결 신청한다 이렇게 되죠. 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할 토지 승인에서 비수용권자에게 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하고 권리 상실의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형성적 행정처분을 갖다가 우리가 재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청에 마무리를 해준다고. 자, 재결 신청은 사업시행 기간 내에 하자. 요거 언제 한 16년 걸렸죠? 16년 동안 설설 배째라는 사람을 째버리면 되는 거야. 자, 사업 시행 기간 내에 하자 이렇게 딱 걸리죠. 사업 시행 기간이다. 기간에 한다. 기간 내에 한다. 이렇게 해서 잡아갑니다. 수용권 발생하는 시점이 어느 시점? 실시계획 고시되는 시점인 사업인정 고시되는 시점이죠. 실시계획 고시를 사업인정 고시로 본다. 이게 최근에 어떤 문제를 한번 떴느냐. 이걸 떴어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고시를 사업인정 고시로 본다. 아니지. 한참 뒤에 가야지. 이제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이거 남아있어. 한참 뒤라니까 여기에서 사업인정고시로 본다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다 마치면 어떻게 되느냐. 중공검사 하겠죠? 자,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중공검사를 해 들어갑니다. 대도시장이. 자, 천안시에서 도로 깔겠다 하면 천안시장이 중공검사 하네요. 그렇죠? 서울에서 깔겠다 하면 서울에서 하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경우는 국가계획으로 정부에서 한 거거든. 정부에서 해가지고 중공검사를 이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받는다.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중공검사 요 시점에 이 단계가 없어요. 그래서 공사완료 공고하면 됩니다. 공사완료 공고. 공사완료 공고. 즉 다시 말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자가 되거나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중공검사권자가 시행자가 됐을 때는 이게 없고 이거가 있다. 물론 이제 도내에서 시장군수가 이제 중공검사를 받았을 때는 말이죠. 이 시도지사가 중공검사 하고 나서 공사완료 공고하겠죠. 공사완료 증명서를 갖다가 교부하고 중공검사 증명서를 교부하고 공사완료 공고를 한다 이렇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공사완료 공고는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중공검사하고 중공검사 증명서 교부하고 오픈시키는 이러한 틀로 가는가 하면. 이자가 중공검사권자가 시행자가 되거나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자가 됐을 때는 이게 없이 그냥 공사완료 공고만 오픈시키면 되는 거다. 따라서 시험 문제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시행자가 된 경우에도 공사를 마친 후에는 중공검사를 받아야 한다면 틀려버린다는 거. 이걸로 해 들어가면 끝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가요? 네. 안 나오면 어떡할 거냐? 안 나오면 이제 쳐들어가고 재촉한다 이렇게 걸리죠? 재밌던 거죠? 분위기가 뭐가 재미냐? 뭐가 재미냐? 시험 문제 다 걸린다니까 여기에. 자, 그런데 도시군계획시설이 결정고시 되고 나서 2년 내 단계별 집행계획이 안 나와버려요. 안 나온다. 이게 안 나온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건축물은 뭐 지도록 못하겠는데 가설건축물 임시로 설치하는 것들은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 그래. 또는 안 나오거나 여기 2단계 쪽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이거 3년 후에 하는 거니까. 가설건축물의 존치기한이 원래 3년이죠? 건축법에서? 그럼 건축법에서 할 걸 왜 물어보냐? 이런 분위기가. 그래, 건축법에서 하자고. 이게 3년이야. 이게 존치기간이. 예전에는 허가대상 3년, 신고대상 2년이었는데 3년으로 통폐합됐다고. 똑같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런 것들 임시로 설치하는 거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래서 제1단계 단계별 집행계획에 1단계 집행계획에 이 포함이 안 됐다. 이렇게 되어지면 뭐를 할 수 있느냐? 안 나온다. 1단계 집행계획이 포함이 안 됐다. 이렇게 되어지면
허가 없이 한다, 허가 받고 한다. 이런 게 아니더라도 허가 받고 해야 되고 신고하고 해야 되는데 무슨 놈이 이런 데인데 이런 데서 하는 건데 그냥 해. 꼭 시험 문제가 허가 없이 한다 이렇게 나와. 말이 안 되지. 허가 받고 하지. 안 웃고 있어. 요즘에 아재 개그 인기인데. 이럴 줄 알고 이것도 인기인데. 초등학생들하고 대화를 해야 대화가 되지. 이럴 줄 알고 내가 개그를 없었던 걸 해. 그냥 개그야 초등학생들만 알아듣는. 자, 이게 안 나온다 또는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이 안 된다 하면 이렇게 잡으라 그랬죠? 2단계에서 안 나오면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이 안 되면 쳐들어가고 재촉한다에 걸려요. 가고 재촉한다에 걸려요. 재촉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일단 단계별 집행계획이 2년 내에 나온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럼 맞는 말일까? 틀리지? 그러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이 나온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이런 거 가설건축물이나 공장 이런 거 설치할 수 없다 하면 틀려. 왜 그러냐면 나왔다 하더라도 이 1단계에 포함이 안 되면 2단계 쪽에서 할 수 있거든. 나온 경우는 어떤 경우에도 이런 거 할 수 없다 하면 틀리지. 그치? 너무 어려운가? 자, 이걸 이렇게 잡죠? 2단계에서 안 나오면 쳐들어가고 재촉한다. 쳐들어가고 재촉한다. 엄청 연구한 건데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가설 건축물이죠?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공작물 이런 것들이 도시공계 시설을 갖다가 설치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들만 하는 거예요. 지장이 있는 공작물을 허가할 수 있다 이런 말 나오면 안 돼요. 공작물을 설치하고 기존에 건축물이 있었다면 기존 건축물을 갖다가 개축을 하고 재축하는 것만 해. 신축, 증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 이건 건축물을 개축, 재축이라는 말은 뭐냐면 개축, 재축이라는 용어 자체가 기존 건축물의 규모 범위 내에서 동일 규모 범위 내에서 다시 축조 들어가는 거야. 일부 또는 전부를 밀어버리고. 그러니까 원래 건축물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이게 없었던 게 아니고 이것들을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 따른 토지 형질 변경 말할 것도 없고 전부 다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 토지 형질 변경.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내용이죠. 이 내용. 여기 설명 잘 듣고 그 밑줄 다 그을 거예요. 지금 뭐 밑줄 그을 필요 없어. 잘 보고 이 두 가지는 없었던 걸 설치한 거기 때문에 요건 원상회복을 하자 하는 내용이 있다고. 그렇죠. 이 두 가지는 원상회복을 반드시 해줘야 돼. 원상회복 의무가 있거든. 원상회복을 명하자 이런 내용이 있어. 이렇게 원상회복을 명하자.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요. 근데 이건 원래 있었던 거니까 누가 일로 설치하라 그랬다? 내 건물 쪽으로. 그러니까 이건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고. 그래서 사업시행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사업시행 예정일로부터 시작해서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요 내용, 이런 내용 그림을 갖다가 지금 우리 실장님이, 우리 장교 출신 실장님이 지금 하고 있어요. 다 나눠드릴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 공부하라 하고 내가 일 시킨다고 하고 하지 말고 공부하고 생각하고 하라 그랬어. 자, 이게 쭉 이게 연상이 돼야 다 맞춘다니까. 시험 문제. 이 안에 다 걸려. 너나 걸려라 이건 아니지?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